자,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124쪽. 124쪽 지구 시스템. 쌤 예상은 오늘 지구 시스템에 A, B, C, D가 있거든. 아마도 A, B, C까지밖에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자, 첫 번째 일단 지구계. 완전히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개자는 언제 붙이는 거야? 개자를 영어로 쓰면 시스템. 그렇지. 시스템. 한자로 하니까 개 이렇게 됐지. 그럼 얘들은 여러 요소가 있어야 돼. 지금 걔가 안 펴도 돼. 여러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 요소들이 무슨 작용을 해야 돼? 상호작용을 해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질서와 체계가 유지되는 거라. 이러겠나? 그래. 그래서 그러한 집단, 집합, 체계가 유지가 되는 그 집합 전체를 지구계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치? 물론 지구계 말고 태양계도 있고 생태계도 있고 많거든. 그럼 여기 지구계를 구성한 여러 가지 요소가 뭐가 있을까? 딱딱한 이 땅, 직권, 수권, 기권, 여기 사는 생물권, 그리고 무슨 권? 외권. 그치? 글씨 좀 생략을 할게. 권 안 적어도 우리가 어렵진 않단 말이야. 맞지? 예스. 이 중에서 쌤이 뭐부터 할 거냐면 직권부터 할게. 직권부터. 자, 2번 직권. 그럼 너희가 아는 직권은 뭐야? 지구? 그치. 껍데기부터 안쪽까지 전체. 지구의 표면부터 지구의 내부까지 전체를 직권이라는 거야. 그치? 요까지는 새로운 거 없지, 그치? 색깔펜 안 쓸 거다. 됐지? 그러면 직권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부피. 뭐가요? 이 5개 중에 그래도 외권은 좀 예외적이야. 얘는 우주 끝까지니까. 맞지? 그래서 그거 빼고 걔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 게 직권이다. 자, 상상을 해봐.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지구본을 보면 전체가 파랗게 보이거든. 하지만 그 바다 깊이가 얼마 안 돼. 그러나 지구 전체 6,400km면 얘 제일 깊은 데가 10km 잠깐 있는 거지. 잽도 안 돼. 껍데기만 살짝이 덮고 있는 거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부피는 무슨 권? 직권이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좀 불편하나? 여기다 적을까? 일단 직권은 지구 표면에서 내부까지 전체고 가장 큰 부피이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층상구조. 직권의 층상구조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그림을 한 번만 그리고 하자. 그림을 피자 조각처럼. 중학생 때 배웠고 중학교 때 또 배우고 고등학교 때 또 배운 거. 가장 껍데기가 뭐지? 지각. 그 밑에가 멘틀. 그 밑에가 외핵. 그리고 안쪽이 내핵. 혹시 얘들 둘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산소와 규소. 그쵸? 산소와 규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은 누구? 철과 니켈과 같이 밀도가 큰, 번호가 큰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지? 오케이. 자, 쌤 궁금한데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 뭔가가 커지던데? 뭐가 커지더라? 밀도가 커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됐지? 밀도도 커지고 온도도 좀 높아지고.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혹시 누가 액체 상태야? 외핵. 그치? 헷갈렸던 사람은 별 달아놔야 돼. 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외핵이 무슨 상태이다? 지 혼자 액체 상태이다. 완벽하게 외운 사람은 괜찮은데 외핵이 액체 상태이다. 그럼 쌤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제일 뜨겁다? 내핵이. 그런데 내핵은 무슨 상태이다? 고체. 왜 제일 뜨거운데 고체일까? 압력이 커. 저거나 내핵은 온도가 최고 높아. 그러나 뭐 때문에 아유 무거워라 여기 다 누르는 거라. 그치?
다 눌러. 다 누르기 때문에 압력이 엄청나. 압력이 너무너무 커서 꽉꽉꽉 눌려서 입자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무슨 상태가 되었다? 고체가 되었다. 정확히 이해했지? 그치? 그래서 고체가 되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참고로 이해를 돕는 내용이고 너희가 꼭 외워야 되는 건 요거만 외우면 된다. 외핵만 액체다. 이응. 요건 암기.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고체. 오케이? 자, 그러면 증상 구조를 이루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쌤 이야기할게. 여기다가 혹시 이런 모구래. 자, 저게 뭐냐? 여기다 적어줄게. 학교에서 하실 수 있어서 그런다. 모호로 비치치. 모호로 비치치. 딱 적어야 된다. 모호로 비치치. 구텐, 베르크. 빨리 불러줄 때 얼른 적어. 레만. 뭐라고? 모구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찾은 사람. 모호로 비치치. 그 다음에 외핵하고 사이 찾은 사람. 구텐베르크. 여러분 레만. 됐습니까? S 모구래. 이 사람들이 경계면을 찾은 거라. 근데 그 깊이가 얼마인지 아나? 깊이가? 좀 쪼잔하게 그것까지 혹시나 모르겠어서 이야기하는데 모호로 비치치가 찾은 여기 있지? 5에서 35 킬로미터. 구텐베르크 2900. 레만 5100.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껍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껍데기, 지각, 그리고 멘틀, 외핵, 내핵 돼야 되거든. 제일 중심이 6400. 지구 중심이 6400.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5에서 35, 2900, 5100, 6400 이렇게 될 거다. 됐지? 그럼 어디가 제일 두꺼우냐? 여기 멘틀이 제일 두껍게 돼 있을 거다. 숫자 5에서 35, 2900, 5100, 6400. 됐지? 학교에서 언급하면 100% 외워야 되는 거. 됐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층상 구조 예를 이거 어떻게 알아낼게? 땡큐. 중1 때 거래, 우리. 지진파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그거 알아냈을 때 지진파를 이용을 해서 직접 저기 가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 가장 효과적으로 어디에 어떤 상태, 어떤 물질이 외핵이 액체인 것도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아낸 거야. 됐습니까? 더 깊이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뭐 지진파가 P파가 있었고 S파가 있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누가 빠르고 누가 꺾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일단 지진파 통해서 상태도 깊이도 원소도 알아냈다. 이랬지? S.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지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 이렇게 생긴 상당히 많다 그랬대? 이렇게 상당히 많다 했는데 지각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자, 여기다가 쌤이 참고로 요 얘기를 할게. 자, 참고로 요 얘기는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다 또는 심화로 들어가면 나오는 거다. 요 얘기 돼. 자, 요 참고로 뭘 얘기할 거냐면 지각 평형설. 좀 학까 했을 때 보니까 어떤 애들은 그래도 말로 했던 것 때문에 쌤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각 평형설. 자, 쌤이 장 보고 갈 거다. 집에 장 보고 갈 건데 어떻게 수박이 있어. 별로 크진 않았어. 이제 근데 초코파이를 한 통 샀거든. 초코파이를 한 통 샀어. 이만한 거 50개짜리. 근데 초코파이 50개짜리나 수박 한 통이나 무게가 비슷한 거라. 이랬지?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노? 수박 한 통 요만해. 요즘 살라고 보니까 수박 좀 작더라고. 이만치 않고. 수박 되게 좋아하는데 요만하더라고. 좀 작더라고. 근데 초코파이는 이만했거든. 50개 상자. 누가 양쪽에 들고 가면, 메고 가면, 아이고, 저 아줌마는 왜 들겠노? 이쪽이 되게 무겁지 않게, 아니? 응.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지만 무게는 비슷했다는 거지. 맞지? 정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초코파이 좀 빼가지고 이쪽에 따로 수박인데 넣어서 쥐어야지. 그럼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봐라. 얘들이 균형이 잘 맞다는 거야. 왜?
아이고 요마이밖에 없는데요. 무거운 물질이거든. 밀도가 큰 거거든. 얘들은 밀도가 작은 스펀지처럼 박스만 큰 거 이런 건 거야. 이러나 누가 밀도가 크다? 여기가 무슨 지각? 대륙지각. 여기가 무슨 지각? 해양지각. 그렇지.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요 밑에다 적어주자. 해양지각. 여기가 대륙지각. 딱 봐도 누가 두꺼운지 알겠지? 됐습니까? 누가? 대륙지각이 훨 두껍지. 몇 킬로미터까지일까? 35km. 해양지각이 몇 킬로미터? 5km밖에 두께가 안 돼. 이랬습니까? 지금 외워야 된다? 5. 행운의 7, 35. 됐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정말 유명한 돌이 있지. 혹시 요 돌? 무슨 함? 땡큐다. 화강암. 맞지? 화강암. 정말 흔하거든. 지구 어디라도. 이만큼 다. 대륙지각에. 적어둔다. 화강암. 근데 제주도 가야 볼 수 있는 거 있던데. 무슨 함? 현무암. 현무암.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게 밀도가 크게? 현무암 밀도가 커요. 보통 까만 게 밀도가 커. 그치? 그래서 해양지각은 요게 밀도가 큰 거니까 부피가 많이 클 필요가 없다. 이랬습니까? 됐지? 넘어간다. 그래서 지각은 일단 두 군데가 있다. 해양지각, 대륙지각이 있는데 얘가 밀도가 크다. 나는 하나만 공부하니까 큰 거 좋아하니까 이랬지? S 해양지각 밀도가 크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고치면 무겁다. 똑같은 크기면 무겁다. 맞지? S. 두 번째 지각했고 세 번째 동그라미로 멘틀. 멘틀은 혹시 너희들 그거 기억나? 석장, 흑각, 휘감. 감이 뭐지? 감람소. 오케이. 감, 람, 암, 질. 무겁게 가볍게. 얘도 시커매. 얘도 시커매. 석장 빼놓고 시커맸잖아. 그치? 감람안질로 돼 있는데 자, 대륙지각 밑에 있는 거지. 밀도 클까 작을까? 밀도 더 커요. 더 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러나? 얘가 사실 위에 떴는 거지. 떴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들 지각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그거 감람암질로 돼 있습니다. 됐나? 자, 그러면 밑에다 좀 적어줘. 멘틀은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 고체. 근데 선생님이 고체를 이쯤 적을 거야. 선생님 앞에는요 텅텅 비었지. 설마 내가 뭘 비워두겠나? 뭐 낀가 넣겠지. 뭐라고 적을까? 유동성. 전체가? 일부가 유동성. 유동성의 뜻이 뭐야? 흐르듯이 움직이는 성질. 맞지? 하지만 얘는 뭐라? 고체. 이랬습니까? 유자가 무슨 유? 흐를 유. 동이 움직일 동. 흐르듯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전체는 아니었음. 이래나 판이동할 때 그런 데만 좀 움직인다는 거지. 이랬나? S. 그래서 일부가 유동성이 있는 고체로 되어 있다. 부피로는 얘가 전체의 80%인 거야. 그러면 말로 할게. 있잖아, 혹시 5에서 35 해봤자 거의 표가 안 나거든. 이 깊이가 2,900, 약 3,000이야. 안쪽에 얼마 있어? 6,400. 대충 그냥 절반이야. 그치? 안에 반틈, 밖에 반틈. 해봤자. 자, 이렇게 된다. 잘 봐래. 너희가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생각을 해보자. 얘가 절반만큼 생각하자. 여기 1cm, 여기 1cm. 그치? 혹시 원넓이가 아니잖아. 얘는 부피잖아. 그러면 만약에 전체 부피가 얼마? 가로 4, 세로 4처럼 생각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맞지? 근데 여기 핵 있는 부분은 이 안쪽에
1과 2로 본다라고 하면 됐나? 3차원적 부피니까 64와 여기는 2, 2, 2, 8 이렇게 된 거야. 말 되겠나? 그럼 64 대 8, 8배. 대략만 해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피가 거의 80%가 멘틀이구나. 됐나? 부피 80%이다. 대체 유동성 고체이다. 멘틀보다 지각은 가벼워서 떴다. 가능하지? yes. 그리고 멘틀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누구 있지? 외핵. 자, 조금 더 스피드 내보겠습니다, 이제. 자, 외핵 상당히 중요하다. 외핵. 여기서 머리 잘 굴려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외핵. 자, 외핵은 너희가 아는 거 무슨 상태이다? 액체 상태이다. 오케이. 외핵은 액체 상태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원소로 돼 있지? 철과 니켈. 윤서야 더 빨리 들어가야 돼. 빼먹었는데 액체 상태이다.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 원소로 이루어졌지. 금속 중에서 얘들 전자 잘 잃을 수 있다 이가. 전자 잘 잃을 수 있는가 이가. 금속도 양이온 잘 되잖아. 양이온 잘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궁금한 거 이거다. 얘를 혹시 전자가 이동하면 땡땡이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자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봐래. 얘가 지구일 거다. 지구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 OX. X. 뭐 할까? 제자리에서 자전을 한다. 풀 가동해야 돼. 중학교 때 거. 어떻게? 시계 반대.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봅니다. 밑에서 민망하게 밑에서 안 본다. 위에서 볼 거다. 항공샷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액체인 외핵 부분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 있는 거 철과 니켈들이 돌 때 여기 있던 자유전자들도 돌 거거든. 얘를 자유전자가 시계 반대. 시계 반대로 돌겠지. 됐나? 잘 체크해. 자유전자가 시계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떨까? 시계 방향으로. 그렇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헷갈리는 사람은 체크 잘해라. 자,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기억을 해야 돼. 중2 때 전류가 흐르면 전류 옆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마치 자석 옆에처럼. 그랬을 때 쌤이 반드시 오른손을 감아주어라 했대. 오른손을 감아주어라. 그렇지? 오른손을 감아주어라. 어떻게 쥘 거냐? 자, 쌤이 오른손을 감아주면 몇 개의 팀? 네 손가락, 엄지 두 팀으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러면 전자, 감아주려고 하니까 전자가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뭐가 맞아? 전류가 맞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때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손톱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쌤이 알파벳 S 보이나?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쥐고 있다. 됐지? 그럼 저 위에가 무슨 극? 그치. 너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말고 쌤 질문했는 거대로 생각했지. 위에가 무슨 극? 이상한데 쌤 바보 아닌가? S극이다. S극이다. 지구 자체가 정말 커다란 자석인 거야. 지구 자체가 정말 커다란 자석이거든. 자, 봐봐. 얘들아, 여기가 북극 쪽이 S극인 거야. 그러니까 나침반반을 갖고 가니까 N극이 저쪽을 향해서 나 저쪽으로 갈래 라고 하고 N극이 가리킬 거 아니야. 이해됐나? 머리 잘 생각해야 돼. 아니면 다시 물어. 됐지? 자, N극이 쌤 놀스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북극이 지구의 북극이 무슨 극? S극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됐습니까?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N극이 다 향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됐나? 자, 그러면 쌤, 그 중요 정말 중요해. 쌤 혹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있잖아, 과학자들이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다라고 증거를 찾았대. 그런데 나도 솔직히 내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왜 없어진지도 찾았대. 아마 쌤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건데 지구에는 이렇게 돼.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자석이 된다 그랬지. N극, S극이 있으니까 지구에 이렇게 돌고 있는 옆에 자 이렇게 자기장이 있다. 꼭 사과 같노 그지? 자기장. 이제 또 마블 영화 나올 건데 마블 영화 보면 항상 이라 막아주는 쉴드 쳐주는 방패막 있었지? 그거 같은 게 있는 거 정말 있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 입자라고 있어. 그 밑에 이걸 좀 적어주면 좋겠어. 요 밑에 적으면 안 보일까 봐 적었는데 지구에 이게 지구대 옆에 지구 자기장이 있다. 지구는 북극이 S극이고 밑에가 N극이고 됐습니까? 거대한 자석이고 자석 옆에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있다. 그럼 쌤 태양풍 뭐예요? 그거 얘기 들어봤지? 자외선. 필요한 건 맞지만 되게 해롭거든.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 뭐 피부 안 걸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 아 그건 잽도 안 된다. 태양풍 입자. 태양에서 막 날아오는 입자들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센 거야. 에너지가.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입자들 쫙 와서 어디로? 여기에 빨려드는 거다. 이러겠나? 그럼 저기에 누가 있느냐? 공기가 있는 거야. 나중에 태양풍 입자가 극지방에서 누구와 만나냐면 대기와 만나. 탁 부딪히는 거지. 빛나고 난리 난데 사람들이 이거 보러 여행 가던데. 아, 뭐 세 글자. 오로라. 그렇지, 오로라. 그러면 오로라가 정말 밖에 새로운 센 에너지를 지닌 입자가 날아오고 있다는 증거를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겠나? 자, 정말 다행이지. 지구에 누구 때문에? 지각멘틀 외행대액 누구 때문에? 외액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었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 자기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보호를 받고 있다. 자, 외액은 무슨 상태? 액체. 대체 액체 상태인 외핵이 돌고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태양풍 입자가 극지방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파박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불탔다 오로라가 되더라. 이해됐나?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 외핵은 중요한 게 뭐다? 철과 니켈, 액체, 지구 자기장 형성. 됐습니까? 오로라 형성. 됐나? 동그라미 4번 할게. 동그라미 4번은 누구게? 내핵. 저렇게 외핵에 힘 줬는데 내핵까지 힘 주면 죽겠지 맞지? 5번이구나. 내핵이라서 산 줄 알았다. 5번. 왜 손가락을 5개를 딱 펼치는지 이제 봤다. 자, 내핵 5번. 내핵 5번. 내핵. 내핵은 딴 거 말죠? 고체. 온도 제일 높아요. 압력 제일 높아요. 그래서 고체 끝. 깔끔하다 그지? 설명해서 철과 니켈로 된지 알겠지? 안 적을게. 이랬습니까? 동그라미 6번. 혹시라 직권이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해주나? 직권이 역할? 기능? 우리한테 뭐 해줘? 직권 없으면 못 살아. 당연하지. 땅이 있어야지. 맞지? 일단 직권이 우리한테 뭘 주냐? 서식지. 땅이 있어야 우리 살고 있지. 맞지? 일단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 서식지. 그리고 혹시 그거 하나 나무를 심었어. 땅만 있다고 자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땅에 있는 양분들을 흙을 통해서 나무가 흡수해야 돼. 우리가 어릴 때 광합성 물과 이산화탄소인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땅에 양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식지를 제공하고 필요한 양분이라든지 잠깐만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책상들, 이런 철, 이런 거 다 어디서 갖고 와? 땅에서 갖고 오지. 맞지? 그 지하 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을 해줄 거다. 됐나?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 사실은 대륙 분포 알지? 직권, 대륙이 분포를 한다. 이거에 따라서 해류가 흐르게 되고, 이 해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기후에도 영향을 준대. 기후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추워야 잘 살아? 더워야 잘 살아? 아싸리 더워야 잘 살아. 맞지? 혹시 너 그거 아나? 우리나라가 위쪽에 있게? 영국이 위쪽에 있게? 우리나라는 뭐 37도, 36도 막 이렇잖아? 영국은 50 몇 도, 북위. 근데 영국이 우리보다 따뜻하대. 왜 그렇게? 아, 이렇게 돼. 잠깐 봐래. 뒤에 가면 나올 거라서 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전 세계지로 쌤이 이렇게 그리거든. 참 심플하게 그리는데, 사실은 여기에 내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흐르고, 우리 있고, 일본 있고, 이런 거 알지? 그치? 이쪽에 쿠로시오 해류로 난류가 흘러. 왜 흐르냐면, 자, 여기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흘러. 됐나? 흘렀는데, 계속 가려고 했더니 쿵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꺾이는 거다. 대륙들이 있어서. 쿵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랬나? 올라갔다가 편서풍 때문에 옆으로 갔는데 쿵 부딪혀서 다시 돌아가. 아, 열대수단. 또 해야 될 거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쿠로시오 해류 말고 여기에 멕시코 있는데, 멕시코 만류라고 있거든? 이게 진짜 센 거야. 이 난류가. 진짜 세거든? 그래서 사실 요 옆에 여기에 영국이 있지. 여기에 영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높아. 더 대박. 여기에 뉴욕이 있고 여기에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칸드가 있거든. 여기보다 레이캬비크가 더 따뜻하대. 왠지 아나? 난류가 정말 센데 이게 뉴욕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거든. 정말 따뜻하단 거야. 됐나?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아, 직권이 대륙 분포 때문에 해류라든지 여기 영향을 줘서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 이해되겠나? yes. 혹시 그거 알아? 화산 분출을 하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요. 왜?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합니다. 이래나?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한다. 양산 쓴 것처럼 되니까 아예 지구로 빛이 못 들어와. 그래서 오히려 화산 분출하니까 막 마그마하고 나오고 용암 나오고 막 난리 날 것 같잖아. 추워져요. 우리는 그래봤자 지구 전체에 화산 분출 뽁 이렇게 되거든. 뽁 왔는데 터져서 나온 건 얼마 안 돼. 근데 화산재는 널찍하게 가로막혀버린 거지. 그럼 햇빛을 확 차단하는 거야. 그런데 이외에 얘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거든. 진짜 햇빛을 확 막아버린다. 이랬나? 그래서 기온이 낮아질 거다. 얘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지. 이해됐습니까? 또 혹시 바닷물이 어때? 무슨 맛이야? 해수? 어우 짜. 맞지? 그치? 저거 봐봐. 해수가 짜다. 자, 짜다. 어떤 물질 때문일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맞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봐봐. 들려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리지?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Na 플러스만으로 Cl 마이너스만으로 안 짜. 근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만나면 짜거든. 근데 Na 플러스는 저건 아래 암석. 사실은 지구에 있는 돌덩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갔다 온나? 빨리 가라. 휴지 들고 가래. 됐어? 안 그래도 헬가타겠다. 체한 거 아이가? 일단 갔다 온나? 자, 그러면 Na 플러스 요거 암석. 그래서 비 올 때 녹아서 가. 됐나? 근데 자, Cl 마이너스 여기에다 적어줘. 해저 화산 분출. 해저의 화산 분출. 해저의 화산 폭발하면 우리 왜 수돗물 염소 소독 알지? 이거 Cl2 김체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육지에서 끊임없이 비가 오면서 흘러가고 바다에서 끊임없이 화산 분출하고 이렇게 되면서 바닷물이 짠게 유지가 된다. 그치? 소금 이렇게 육지가 줄 줄 몰랐다, 그지? 육지가 준 겁니다. 이랬나? 자, 그러면 적당히 직권을 한 것 같다. 적당히 직권을 한 것 같다. 잠깐만, 쌤 나중에 좀 갔다 오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직권 일단 했다, 그지? 직권 했고, 그 다음에 자, 직권했으면 이제 무슨 권 할까? 기권을 좀 할까? 기권. 자, 그 전체 덩어리 중에서 제일 큰 게 직권이었던 것 같아. 기권. 자, 3번이가 큰 3번 맞나? 오케이, 세 번째 기권. 기권은 일단 우리한테 무슨 기능을 해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지표 위에서부터. 그렇지?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가 기권이긴 해. 그런데 지구에서 그러면 6400이란 말이야? 1000이면 조금밖에 안 되지. 근데 위로 가면 공기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치. 위로 올라가면 중력이 약해져. 그러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기체가 희박하다. 양이 적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한 30km 이내에 대부분이 다 있다. 됐습니까? 30km. 맞아. 1000km까지인데 30km에 대부분의 기체가 다 있다. 거의 한 90% 이렇게. 그러나 10몇 킬로미터까지 75% 이렇게 되거든. 대체 정말 바글바글 모여있다는 거지. 중력 때문에.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기권은 일단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기권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해줄까? 일단, 그렇지. 호흡하고, 뭐 할 때, 광합성 할 때, 기체를 제공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얘가 없었다면 엄청 추웠을걸? 보온. 따뜻하게 온실 기체 있지? 보온. 그 다음에 보호. 웬 보호요? 혹시 너희들 이거 들어봤어? O3? 이름은 오존층. 오존층은 누구를 차단? 자외선을 차단, 흡수.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아까 예를 들어 오로라 있었잖아. 얘들도 대기와의 마찰로 타버렸잖아. 그치? 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오존층뿐만 아니라 대기와의 마찰로 누가? 아, 오로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유성체, 유성. 저기 위에서 돌덩어리 같은 거 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탄다는 거지. 유성. 그거 그대로 떨어졌어 봐. 어떡해? 길 가다가 돌 맞고 죽었을 수도 있겠지. 돌 맞고 죽었는 정도가 아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뭐 고령인가 어디 진짜로 이렇게 운석이 팍 떨어져서 생긴 형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언제 떨어진지 몰라도. 아주 옛날에. 이러나 그런 식으로. 운석이 떨어지면 그냥 몇 센치 이게 아니고 수십 킬로미터가 푹 베일 수가 있는 거라. 됐습니까? 탔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그래서 기체도 제공하고 보온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치? yes.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할까? 층상 또는 성층. 똑같은 얘기다. 층을 이루더라. 층상구조, 성층구조. 우리가 요 옆에 앙증맞게 하나만 그리고 밑에 설명을 할게. 혹시나 우리나라 광복절 8월 15일 생뚱맞게 왜? 8, 1, 5 80, 50, 11 킬로미터가 경계인 거야. 그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옛날에 이마트 대문자 이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참고로 풀겠다. 자, 가로축이 기온, 세로축이 높이. 만약에 이렇게
어디가? 여기하고 여기가. 따뜻해, 추워? 오른쪽으로 기온 화살표지. 따뜻하다는 거지. 왼쪽으로 여기. 따뜻해, 추워? 추워. 됐지? 아, 여기 추워요. 여기 따뜻해요. 따뜻한 애들은 가벼워, 무거워? 따뜻한 애들은? 가볍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냉난방이 잘 된 이유가 에어컨 위에 설치하고 바닥이 난방이 되니까 따뜻한 거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춥게 시원하게 잘 유지가 된다. 그때 계절에 맞춰서. 그러면 따뜻한 거 올라갈 거고 추운 거 내려온다? 이거 우리 무슨 현상? 대류현상. 대류현상. 그럼 어디에 대류현상? 대륙권, 중간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억나나? 됐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대류현상 일어나는 건 두 군데다. 어디와? A와 C다. A가 대륙권, C가 중간권. 그치? 여기가 대륙권, C가 중간권.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반대로 하자. 여기는 기온, 이쪽에 높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돼 있대. 아래쪽이 시원하네. 위쪽이 따뜻하네. 이랬나? 그러면 대류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날 것 같지 않나? 차가운 게 아래쪽에 있고 더운 게 위에 있는데 내려올 이유가 없을 거잖아. 그치? 그럼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얘는 어떻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잘 됐습니까? 안정적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이야기했을 때 B와 D. B가 무슨 권? 성층권. B가 성층권. 그리고 D가 무슨 권? 열권. B와 D는 안정적이다. A와 C는 대류가 일어난다. 됐나? 사실은 근데 쌤이 궁금한 건 이건 거야. 있잖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는 거지. 왜? 왜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이럴까? 이유는 자, 요 얘기를 좀 더 하고 여기서 정리 조금 더 해줄게. 자, 지구가 있었잖아. 지구가 있으면 어디까지는 지구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바깥쪽에는 태양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라. 이해되겠나? 분명히 내가 집 안에 있을 땐 엄마 아빠의 관심 안에 있고 엄마 아빠의 이렇게 모든 테두리 아니니까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영향을 많이 받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다 자라서 성인 돼서 결혼을 하면 엄마 아빠하고 달리 그래 또 다른 이제 규칙들과 교육을 정하고 살 거잖아. 그런 것처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에너지를 보내도 이 에너지가 사실은 땅으로 다 가. 됐나? 그래서 땅에서 살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는 데가 있는 거라. 그리고 이 위에는 아주 먼 데는 그냥 태양 영향을 받는 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알지? 80. 여기까지는 누구 영향? 지구 복사 에너지. 지표에서 내보내는 것은 저거 어떻게 따뜻해요? 태양이 줬어. 태양이 줬는 에너지. 데워서 그게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멀면 많이 갈까 적게 갈까? 적게 가겠지. 맞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 영향이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이니까 땅에서 멀어지면 추워진다, 더워진다? 추워진다. 에너지가 적게 도달. 이랬습니까? 진짜 여기 적었었는데. 그러면 지표에서 멀어지면 에너지가 적게 도달. 에너지가 적게. 그래서 추워져.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더워지는데. 예외. 오존층. 오존층이 야 내가 자외선 흡수할게. 지표로 들어간 자외선을 갖다 싹 잡아준 거지. 됐나? 근데 얘는 그 자외선 열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뜨거운 기체는 어디로?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자, 요건 안 적어도 돼.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산 위에 가면 추워졌다는 느낌 이해되겠나? 더웠다가 위로 올라갔더니 추워졌다. 그치? 그랬다가 위로 더 갔더니 여기에 누가 있어? 오존층이 있어. 얘가 태양에서 오는 열기를 일부 흡수한 바람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면서 더워졌다는 거지. 그나? 그랬다가 얘들 영향 벗어나고 나니까 또다시 추워진다는 거라. 이랬지? S. 그래서 그 위에는 누구 영향? 태양 영향. 됐습니까? S. 근데 자 이제 그러면 쌤 여기 더 적으려고 하다 말았다. 봐봐. 혹시 A는 수증기 있어 없어? 있어. 수증기 있어.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 기상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C는 공기가 별로 없어. 수증기도 별로 없고 기상현상도 안 일어날 거야. 말 됐나? S. 그럼 B와 D는? B에는 아마 비행기가 다닐걸? 비행기가. D에는 아마 인공위성이 다닐걸?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궁금한 게 있다. 연직 운동이 활발한 구간은 어디일까?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A, B, C, D 중에서 A와 C. 그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한마디로 빙글빙글빙글 공기가 막 섞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딜까? 이 말인 거지. 됐습니까? 유빈아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적노? 괜찮나? 약간 여유를 두고 적어야지 나중에 이게 내용 파악이 조금 수월하잖아. 그치? 종이 좀 덜 아껴도 돼. 뭐 평생 이마에 쓰겠냐? 맞지? 평생 이마에 해서. 자, 그래서 층상 구조를 읽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를 반복을 하더라. 이랬지? 그럼 도대체 기권은 뭐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예스. 자, 그럼 4번. 4번은 그럼 무슨 권? 주권. 주권. 아이고, 매번 저런 소리 날 때마다 별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그죠? 자, 4번. 수권. 수권이란 게 뭐지? 물. 맞지? 지구상에 뭐 고체거나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걸 수권이라 할 거야. 그럼 그러면 기체는요? 빼고 기체는 수증기. 걔 빼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권에 그 얘기는 안 했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게 있을 거다. 뭐 기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했대. 일단 지구상에 고체나 액체 상태의 물. 한마디로 수권은 어디에 제일 많냐? 해수. 그리고 어디에? 빙하. 그리고 강, 호수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더라. 중간에 빼먹었네. 지하수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빙하 전에, 빙하 후에. 생각보다 우리가 바로 바로 이용하는 게 강과 호수거든. 근데 사실 강하고 호수에는 없지만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요즘 많이 먹잖아. 생수병에 든. 걔들이 지하수잖아. 흘러 들어가면서 정수도 됐고 깨끗해지고 미네랄도 있는. 그래서 여기에 누구도 지하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쓰는 게 상당히 적다는 거지. 1%도 안 된다. 1%도. 그럼 누가 제일 많을까? 바다, 해수. 거의 이제 빙하가 많이 녹아서 옛날에 뭐 2.1 이랬거든. 빙하 거의 2.0 가까이. 그래서 얘가 거의 98% 정도. 거의 2% 정도. 조금씩 떼가지고 나머지들 이렇게 있을 거다. 이랬지? 뭐 합한 100 넘나요? 약 저 정도. 됐나? yes.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지구상에 바닷물이 이렇게 많아요? 자, 속으면 안 된다. 지구 표면에 몇 %가? 70%는 바다로. 우주에 가시면서 지구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진짜 잼잼이 코딱지만 하더라고.
달에서 지구 사진 찍어본 거 보니까 정말 쨍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달에서 지구 찍었을 때 정말 파랗더라. 뭐 쌤 지구본도 있는데 쌤 지구본 거기는 파란색이 생각보다 좀 적어. 대륙을 좀 크게 해놨더라고. 이러겠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표면이 바다가 70%다. 그치? 물들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수권, 딴 거 다 층상 구조 하지 않았어? 그럼 이번에도 층상 구조 해봐야 될 거잖아. 맞지? 저기 막 나니까 나도 아유 불안하네. 자 기능부터 먼저 하고 층상 구조 할게. 수권이 우리한테 뭐 해줄까? 수권 우리한테 뭐 해주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이거 없이 못 사는데 물을 제공하겠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 자체를. 물 안 먹고 살 수 있나? 안 되지. 물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물고기한테 물어봐봐. 야 우리 집 제공해 주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서식지를 제공을 해주더라. 먹을 물도 주고 서식지도 제공을 해주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을 여기다 해놔. 낮에, 여름에 엄청나게 받은 걸 어디에? 물에, 바닷물에 저장을 해두는 거라. 그래서 이거로 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물이 비열이 크거든. 그래서 여름에 모래사장은 모래 뜨거워 죽을 것 같은데 바다는 시원하지. 하지만 얘는 섞여서 안에까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놨다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줄 거다. 해소해 줄 거다. 무슨 얘기냐? 적도지방은 덥지, 극지방은 춥잖아. 이따가도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지구가 동글동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안 그래도 된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 어디에 에너지가 많이 도달할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A가 세게 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A는 분명히 더울 거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봐. 적도 지역이거든. 굉장히 더운데 에너지 흡수하고 자기가 쓰고 남아. 에너지가 과잉이야. 그러면 내년 더 더워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야 극지방이 모자란다고 연락 왔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 수송을 해. 이랬나?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무슨 얘기냐? 해수가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수송을 해서 보내줄 거란 거지. 이랬나? 응. 난류가 흐르고 한류가 흐르면서 에너지 수송을 한다. 응. 그리고 물질 순환도 시켜주고 서식지도 제공해주고 등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긴 해수 층상 구조를 한번 볼게. 이번엔 어쩌다 보니까 번호도 다 날아가 버렸다. 층상 구조. 해수 쭉 있었는데 여기 일단 기능에 번호 안 적어놓으니까 이상해서 층상 구조. 바다 층상 구조 어떻게 생겼더라? 혼합층, 소원약층, 심해층. 들었던 기억. 얘들 깊이 내려갑니다. 얘들 수온입니다. 그럼 얘들 이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아까 대기권도, 기권도,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분류 얘기 안 했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아까 안 적었다. 그치? 하지만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거니까 기온 분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얘를 수온 분포. 자, 그러면 일단 스탠다드한 상황이 어떻게 되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제일 위에 거 혼합층. 그 밑에 수온, 약층. 제일 깊은데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너희가 생각해 또 혼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바람이 섞어놨어. 바람이.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하고 앤드 바람.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을 거라. 그런데 바람이
훅 섞어주거든. 됐나? 그래서 내려가도 온도가 일정한 거지.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 도달하고 바람이 섞어주니까 혹시 옆에나 밑에 적을 수 있겠나? 수온이 높고 깊이 내려가도 수온이 일정하다. 높다는 얘기, 딴 데보다 따뜻하잖아. 맞지? 내려가도 온도가 변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바람 때문이다. 그러면 바람이 세면 발달. 바람이 세면 발달. 수온 약층은 무슨 얘기냐? 여기 태양에는 도달하게 안 하게? 안 해. 태양 에너지가 도달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 게 따뜻하니까 그 열기가 조금씩 오는 거지. 그치? 그 정도지 딱히 막 에너지가 오진 않으니까 점점점 위에 거에 멀어지니까 추워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밑으로 점점 추워지지. 잠깐만. 이거 혼합작용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밑에가 차갑지. 위에가 더운 거야. 대류 현상은 있을까? 대류? 없을 것 같지? 그치? 대류가 안 일어나. 위에가 따뜻하고 밑에가 차가워. 이래야지 섞이지. 근데 말을 잘못했지? 밑에가 차가운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없나? 없지? 내가 말을 잘못했지? 응. 미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는가 봐.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마음이 콩밭에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차가운 건 올라갈 수가 없다. 무겁다. 더운 거 내려올 수가 없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얘들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연직 혼합이 없어. 맞지? 연직 혼합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냐? 안정하다. 안정하다. 그래서 안 움직여. 정말 중요한 게 있대. 물질과 에너지 수송을 차단. 다시 뭐라고? 물질과 에너지의 수송을 차단한다. 위에 거 밑에 못 가게. 움직이지 마. 가지 마. 이렇게 해서. 밑에 물질 남아도라도 위쪽으로 못 가는 거야. 물질과 에너지 수송을 차단. 그래서 얘들 요만큼이 수온약층 얘기다. 심해층은 되게 깊지. 햇빛 하나도 안 들어가. 추워. 혹시 너 그런 얘기 들어봤어? 물의 밀도는 언제 제일 높다? 4도씨 물. 이게 연구 결과인데 4도씨 물이 제일 밀도가 크다, 무거운 거라. 보통 정수기 냉수가 4도씨야. 됐나? 그럼 심해층은 이게 0도가 아니고 4도씨. 됐지? 그래서 얘가 수온이 낮고 밀도가 크고 이런 것들이 깜깜하게 어디까지? 수 킬로미터까지 쫙 있다는 거지. 얘가 제일 깊대. 얘가 제일 깊대.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 계절별로 또 달라요. 계절별로. 자, 혹시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거든. 근데 이게 위도별로 좀 달라. 위도별 층상 구조. 위도별 층상 구조. 이렇게 주는 거야. 위도별 층상 구조. 그럼 똑같아. 세로축의 깊이, 가로축의 수온, 이렇게. 일단 쌤이 빨강색으로 적도를 할게. 빨강색으로 적도. 빨강색으로 적도. 또 이제 적도, 저위도일까, 고위도일까? 저위도. 열대지방.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딴 나라, 더운 나라 놀러 갔을 때 바람이 쌩쌩 불드나? 안 불거든. 얘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 근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혼합층이 있을 똥 말똥 하여라 이렇게 생길 거다. 됐습니까? 혼합층이 상당히 얇다. 됐나? 지금 색깔펜 없어도 되나? 괜찮나? 진짜. 아하.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뭐 빗금처럼 표시를 하든지.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중위도 말고 극지방부터 먼저 할게. 극지방. 자,
극지방은 뭐라고? 고위도지. 얘들은 층상 구조가 없다. 위에나 밑에나 똑같다. 위에나 밑에나 똑같다. 됐지? 필통을 밖에 두고 가서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중위도지. 중위도.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에 저게 완벽해. 근데 우리는 열대지방보다 조금 낮은 수온 아닐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 맞지? 그치? 좀 낮은 수온이야. 바람은 쟤들보다 세게 불거든. 바람 세게 부니까 세게 불어서 깊고 이렇게 생길 거다.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발달. 적도, 저위도 지역은 수온 약층이 발달. 있잖아. 극지방에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본들 다 추워. 혼합층 갈 게 없어. 그랬나? 그러면 우리나라 지역은 이런 혼합층이 발달한다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노란색 있는데 요렇게 혼합층이 어때? 두꺼워. 괜찮아. 어깨 안 돌려. 어깨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목 아파서? 아, 추워서? 아, 그건 아니고.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합식해줘라. 자, 혼합층이 두껍다. 바람이 강해서. 이러면 혼합층은 발달. 혼합층 어떻게? 아, 두껍다. 이래야 발달이란다. 두껍다. 발달. 그러면 수온 약층은 어떻게 하면 발달했다, 이게? 온도 차이가 크면 발달했다는 거야. 자, 봐봐. 적도지방 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온 약층이지. 맞지? 이렇게, 와, 진짜. 이쪽으로 이렇게.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발달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면 발달했다라고 한다. 말 되겠나? 온도 차이가 크면 발달했다라고 우리가 불러주자. 이렇게. 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렸겠어요. 그림을 하나만. 이거를 갖다가 다르게 볼 건데 요렇게 이 뭔가 싶지, 그지? 뭔가 싶을 건데, 자, 요렇게 깊이. 여기 중간에가 0도. 여기가 30도. 이쪽이 지금 가로가 위도예요? 맞습니다. 가로가 위도다. 가로가 위도를 나타낼 거다. 남반구건, 북반구건 거의 대칭. 있나? 근데 원래 제일 위에 있는 게 무슨 층? 혼합층, 그리고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될 거다. 혼합층은 어때야 발달? 두꺼워야 발달. 그래서 어디가 제일 두꺼워? 중위도. 됐지? 이 그림에서 수온약층 발달은 안 보인대. 그냥 수온약층 누구 외웠는 대로. 아, 여기가 수온약층 발달이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깊이라 그랬지? 얘들아, 수온약층은 깊이로 발달했단 말을 쓰나? 안 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혼합층만 두께가 두껍다, 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말 되겠나? 요거 혹시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 이런 그림으로 할 수가 있을 거다. 됐지? 됐어. 그러면 일단 수권. 넘어가서 5번에 생물권. 5번에 생물권. 생물권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생물권 누구부터? 세균부터 누구한테까지? 사람한테까지 가장 하등한 생물부터 가장 고등한 생물까지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서 무슨 권이라 하자? 생물권이라 하자. 얘가 수권에도 직권에도 기권에도 외권에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을 거다. 그치? 그러면서 수권, 직권, 생물권, 기권, 외권 여러 가지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란다. 자, 혹시 얘들 있잖아. 외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외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외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줬을까? 주는 맞나? 누구? 외권의 대표적이네. 동그랗고 노란 애 있잖아. 동그랗고 노란 거, 하늘에 떠 있는 거. 태양. 태양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양이 태양 에너지 주고 식물이 광합성하고 유기물 만들고 그거 동물한테 전해주고 그거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권 중에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다 있었지만 외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준다. 뗄래야 뗄 수는 없다. 그랬지? 뭐 생물권은 이 정도로 이야기할게. 됐지? 그 다음에 6번 외권. 무슨 외권 뭐예요? 기권 바깥쪽. 기권 바깥쪽부터 우주 끝까지 다. 그 중에서 특히 태양, 달 얘들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맞지? 자,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까 있는데 아까 요쯤에 적었거든. 쉴드 쳤는 거. 자기장. 야, 지구 자기장. 외권이게 기권이게? 외권이니까 지금 얘기하지. 이랬습니까? S 적어준다. 지구 자기장. 대기권, 기권 바깥쪽인 거야. 이랬지? 기권 바깥쪽인 거야. 근데 지구 자기장이 무슨 역할을 해줄까? 지구 자기장? 아까 뭐 막아주던데? 노랗고 동그란 애가 뭐 뿌리는 거 있던데. 태양, 풍, 입자. 그렇지. 그럼 지구 자기장은 태양, 풍, 입자거나 우주선 얘를 갖다가 차단을 해준대. 차단. 혹시 이 우주선을 잠깐만 달 탐사 갔던 그 사람들이 날아온 우주선이 아니다. 코스믹 레이. 우주에서 되게 강력한 별들이나 다른 천체에서 오는 엑스레이처럼 센 애너지들이 있어. 그걸 우주선이라는 거야. X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러겠나? 절대로 그 달 탐사 갔다 걔들 오는 걸 막아준다 이거 아니다 알겠지? 우주선 또는 코스믹 레이 또는 태양풍 입자 얘들을 누가 차단한다? 지구자기장이 차단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에서 우리가 보호가 될 수가 있다. 태양이 주는 에너지 엄청 잘 받고 광합성해서 유기물들을 만들어서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됐지? 이런 거 있었었다. 그 다음 7번 상호작용. 자, 사실은 직권,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있잖아. 외권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생물권과 직권과 수권과 기권이 다 권권권 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도 상호작용을 하고 다 하겠지? 맞지? 아우 쌤 저런 거 말라 적으라 했겠노 그지? 그냥 했으면 좋았을걸. 자, 그러면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얘를 내놓고 각각 A, B, C, D, E, F에서 예시를 찾아라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예시를 찾아라. 됐나? 그럼 쌤이 1부만 얘기를 좀 해볼게. 1부만. 도대체 무슨 권역과의 상호작용일까? 첫 번째, 태풍.
태풍은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일까? 바다에 바닷물이 있어야 돼. 뜨거운 바닷물. 그래서 확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야. 수권과 기권. 상호작용 외워야 된대. 이랬나? 혹시 버섯, 바위. 이런 과학은 항상 뒷글자가 중요하거든. 버섯이 중요할까? 바위가 중요할까? 바위가 중요한 거야. 버섯 바위 아마 뭐 대만 이런 데 가서 봤던 애들도 있을 거고 딴 나라 가서 또 있을 건데 위에 이만한데 푹 봤지? 왜 그랬을까? 팍팍팍 보통은 사막 지역에 바람이 불어.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훅 부는 게 모래바람 아파라 이 수준이거든. 있나? 걔가 막 때려가지고 얘를 다 깎아버린 거야. 이랬나?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바위 버섯 모양으로 만들었다. 기권과 직권. 이러겠나?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자, 혹시 뭐라고 읽는다? 쓰나미. 쓰나미. 얘를 다른 말로 고치면 네 글자로 지진, 해일. 지진, 해일. 지진, 해일은 뭐게? 바다에서 지진이 생긴 거야. 바다에 지진이 생겼어. 자, 요건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바닷물이 있는데 땅 속에 여기에서 지진이 생긴 거야. 흔들렸지? 엄청 센 파도가 막 훅 생겼단 말이야. 근데 파도가 가만히 있겠어? 움직여. 움직이는데 육지로 온다? 육지로 온다? 자, 지진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하대.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밖에 방법이 없어. 화산은 예측이 가능하다. 생물들이 도망을 가거나 땅이 좀 부풀어 올랐거나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온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요. 근데 지진은 예측이 안 돼요. 됐나? 그러면 얘를 지진 생겼지? 훅 바닷물이 확 올라갔대? 됐지? 이렇게 되면 얘가 점점 육지 쪽으로 온 사방으로 바닷물이 올 거니까 육지 있는 데 쪽으로 오겠지? 근데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바다에 파도가 오다가 이게 땅이거든? 오면서 빨라질까 느려질까? 얘 때문에. 땅 때문에 부딪히지? 꾹 브레이크 밟히는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닷물이 느려진 듯이 위로 솟아 올라버려. 그래서 영화 해운대 이런 거. 아파트가 물속에 잠기고 뭐 이런 거. 대체 그게 쓰나미인 거야.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다행히 못 겪어봤지만 딴 데 사람들 놀러 갔다가 쓰나미 만나서 리조트하고 다 잠기면서 사망하고 막 했던 거 있었잖아. 그거 자체가 지진 해일.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서 수십 미터 쏟았던 바닷물이 오니까 휩쓸었던 거다. 그래서 아마 바닷가 지역의 근처에 가면 아마 이렇게 있을걸. 지진 해일 대피 장소. 다 바다 반대쪽으로 돼 있어. 얘는 방법이 딴 거 없어. 지진 해일 발생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이해겠나? 그래서 지진 해일은 그럼 잠깐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 그치, 흔들렸지. 직권. 또 뭐? 수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랬습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그러면 또 어떤 거 있었을까? 화산재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뚝뚝 떨어졌대. 그럼 이거 무슨 권, 무슨 권? 화산, 기온, 직권, 기권. 직권, 기권. 됐나? 그럼 또 뭐 있을까? 혹시 얘들아 이런 거 들어봤나? 엘니뇨. 엘니뇨는 누가 약해졌다? 무역풍이 약해졌다. 우리나라에 있는 편서풍. 적도 지역에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확 올라간 거야. 그럼 무역풍, 동태평양 수온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무슨 권과 무슨 권? 기권, 수권. 했나?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됐나? 오케이. 혹시 이렇게 되면 어때? 해식절벽. 해식절벽. 무슨 얘기일까? 바닷가에, 해안가에 절벽이 생겼다는 거지. 이유는 파도가 치면서 깎아버린 거지. 그럼 무슨 권과 무슨 권? 수권과 직권. 수권과 직권. 됐습니까? 이런 건 어때? 화석, 연료, 생성. 화석연료 생성. 땅 속에 생물이 묻혔지. 옛날에 지질시대에 묻혔던 게 석탄, 석유가 된 게 화석연료 생성이지. 그럼 생물이 땅 속에 묻혀야 되지. 무슨 권과 무슨 권? 생물권과 직권. 이랬습니까? 생물권과 직권.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됐나? 이런 식으로 예시들이 있었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 쭉 있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잘은 안 하지만 오로라는 무슨 권과 무슨 권? 외권과 기권. 오로라는 외권과 기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있을 거다. 그치? 이거 예시를 쓰시오라고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다. 쌤 기억에. 그치? 서술형으로 예시를 갖다가 쓰시오라고 하니까 상호작용도 예시를 기억하기. 됐지? 그 다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 지구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일부 빠진 부분, 쌤 이따 체크 체크할게. 이마에 해놓고 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몇 번 해야 되지? 8번? 8번. 지구 에너지 원. 지구 에너지 원. 지구의 에너지 원. 에너지 아니대. 에너지 원이래. 근원.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결론적으로 3가지가 있다. 지구에 근원된 에너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강력한 게 태양 에너지. 그럼 두 번째 게 지구 내부 에너지. 마지막 게 조금밖에 없는 거.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자, 적어줘래. 태양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다. 얘들은 다 근원이 되는 에너지다. 지구에서 모든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근원이 되는 3가지이기 때문에 이 3가지는 부동을 해놨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영향을 제일 많이 주게? 부동을 해놨잖아. 태양 에너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조금 더 써봐. 좀 더. 업. 90보다 업. 99보다 업. 99점 더 업. 8보다 업. 9? 그래. 얼마라고 민찬아? 99.9%. 지구에 사는 생명체와 모든 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얼마를? 99.9%를 누가 담당한다고? 태양 에너지. 야, 그럼 잠깐만. 너거는 감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누가 제일 적어? 조금밖에 없는 거. 조력 에너지. 됐나? 자, 그럼 일단 잠깐만. 태양 에너지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까? 중심부에서 누가? 수소가 핵융합하지. 그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주변부 이런 얘기하면 틀려.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야, 헬륨 핵융합이야? 재료를 이야기해야 돼. 수소 핵융합이야.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걸 문장으로 풀 수는 있겠지.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진 동안 또는 태양 중심부에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충분히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외워두기. 그래서 몇 개의 4개의 수소가 몇 개 헬륨 하나를 딱 만들 때 그때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고 이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99.9%의 에너지를 줄 거다. 됐지? 근데 아나 우리가 태양한테 얼마 받았냐면 태양이 갖고 있는 게 20억이거든. 우리 1원 받았어. 얼마 받았다고? 20억이 있어, 태양이. 돈으로 20억. 얼마나 상상이 안 되는데 20억이 현금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원. 우리 지금 현금으로 높다, 그지? 통장에 웃자다 이자로 1 붙는 그 1원. 그거 갖고 우리는 99.9%를 쓰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태양에너지 중심부의 수소핵융합이고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다. 됐지? 이거로 뭐 하는데? 광합성도 하고 유기물 합성도 하고 그거로 먹이 사슬 따라서 이동도 할 거고 따뜻하게 유지도 해줄 거고 맞지? 바닷물도 데울 거고 등등등. 됐습니까? yes. 자, 두 번째 요 녀석이 좀 생소할 수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미행성체들이 막 부딪혔잖아. 미행성체 막 부딪혀갖고 되게 뜨거웠던 지구의 이름이 마그마 바다. 마그마 바다. 그때 쾅쾅쾅 부딪혔지. 그때 되게 뜨거웠거든. 근데 지금 한 40억 년 흘렀는데 아직 좀 그 열기가 남아있대. 우리 볼로 끄고 난데 좀 따뜻하듯이 40억 년 지났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대. 그치? 원시 지구의 남은 열에너지. 마그마 바다 되고 했을 때, 미행성체 충돌했을 때 그 열기가 일부 남아있다. 근데 얘보다 이렇게 할까? 혹시 이 뜻이 뭘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사실은 있잖아. 핵융합도 에너지를 많이 내거든. 이거 핵융합이지. 에너지 많이 내거든. 핵분열도 엄청난 에너지를 내. 나 너 요즘 석유 때문에 난리인데 전기 잘 쓰고 있지? 그치? 이유가 뭘까? 화력 발전만으로선 우리가 이렇게 못 살 거거든. 그나마 자연 태양광 바람도 있긴 한데 핵발전소 들어봤지? 원자력 우라늄이 깨져. 그러면 우라늄이 뭐예요? 원소교 U. 얘가 사실 어떤 상태냐면 진짜 요즘 너무 불안하고 속상하고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 윤자 언니 왜 가는데? 뭐라 카노이카 하고 막 울게 되듯이 정말 불안정한 원소가 우라늄인 거야. 근데 이 우라늄한테 살짝이 2학기 때 나와. 살짝이 중성자가 하나 딱 들어가면 팍 깨져. 되게 불안정한 거니까 확 때린 것도 아니고 중성자가 슬 가서 붙기만 해도 확 깨지는 거야. 되게 근데 어떻게 깨졌냐면 온 사방으로 흩어진다. 방사성이라고. 방사성. 온 사방으로 흩어졌다. 됐지? 그럼 우리 지금 핵발전소에서 우라늄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 혹시 그 핵발전소 다 어디 있어? 바닷가 근처에 있어. 왜? 열이 엄청 많이 나. 근데 그게 어둡지 않은 열로는 발전기 못 돌려. 한번 딱 했지? 그럼 걔를 확 식혀야 돼. 그래서 바닷물 이용을 해서 식힐 거라서 바닷가에 있는 거라. 이랬나? 그럼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구 안에 어딘가 방사성 원소 붕괴하는데 거기는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거라. 멘틀이 좀 유동성이 많을 수도 있는 거지. 이랬나?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거든. 선생님은 옛날에 좀 웃긴 얘기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는 초등학교에 국민학교거든. 그때 일단 무조건 6학년 때 중학교 가기 전에 시험을 다 쳐. 전과목 시험을 다 치는데 거기에 과학에 해당한 자연이라는 게 있었어. 무조건 정답이 일단 지구 내부 에너지야. 서술형 나오면.
100%야. 그 생각 안 해도 무조건 맞춰. 지구 내부 에너지.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지구 내부 에너지였어. 됐나?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화산 지진. 왜 화산 지진이 왜 생기지? 땅 속에 뜨거운 부분이 생겼다 그랬지. 그 마그마가 밀도가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뜨거웠으니까. 가벼워져, 무거워져. 뜨거워지면. 뜨거운 공기 올라간다, 내려가나? 올라가지. 그럼 지구가 딱 있었을 때, 여기에 뜨거워지면 이거 올라가겠지? 지표 부근으로 뻥! 나가는 거지. 나 더워서 못 살겠어, 뻥! 이렇게. 그때 화산 분출하면 지진도 같이 발생을 하지. 지가 살짝이 열고 나오겠나? 피키라 하고 뻥 뚫고 나올 거니까. 흔들릴 거란 말이야. 이랬나?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방사성 붕괴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생기는 거지. 됐나?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지각 변동이라고 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이 나쁘지만은 않아. 왜냐고? 그때 누군가는 힘들었겠지만 저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제주 섬에 놀러 갈 일도 없을 거고, 그나마 제주 섬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 좀 더 넓어지지 않았겠나? 맞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 지진 에너지원이다. 이랬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에너지? 조금밖에 없는 거. 조력 에너지. 혹시 조력 에너지는 뭐지? 조력 에너지는 왜 생겼을까? 누구랑? 조수간만에, 자, 그치? 조력 에너지의 결과로 밀물, 쌀물이 생기는 거 맞아. 근데 조력 에너지는, 자, 봐봐. 옆에 되게 커다란 태양이 있거든? 그 옆에, 앙증맞게 귀여운 지구가 있어. 옆에 코딱지만한 달이 하나가 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 됐나? 자, 선생님 혹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게? 내가 돌겠나, 얘가 돌겠나? 얘가 도는 거 맞나? 왜? 야보다 내가 무거우니까 난 안 움직여. 그치? 둘이 서로 힘이 되니까 나는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고 지가 도는 거다.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이 있었을 때도 똑같은 힘을 서로 주고받지. 하지만 가볍고 날씬한 지구, 당신이 도세요 해서 돌겠지. 맞지? 그럼 잠깐만, 지구하고 태양 사이 당기는 힘이 있다 없다? 있겠지. 지구하고 태양 사이 당기는 힘이 있겠지. 됐습니까? 지구하고 달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달이 지구 옆에 붙잡혀 있지. 이랬나? 그러면 태양 옆에 지구가 돌고 있는 것도 둘 사이 힘이 있는 거고, 지구 옆에 달이 돌고 있는 것도 둘 사이 힘이 있는 거고. 선생님 궁금하다. 그러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있을 거잖아. 어느 힘이 더 세게? 왜 이걸 묻느냐? 이쪽 방향으로 땅은 못 가더라도 바닷물이 움직일 거거든. 바닷물이 움직일 거다. 사실 여기 너무 멀다. 그래서 태양보다는 달과의 인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해요. 이해됐나? 태양보다 달이 가깝거든. 우리가 생각하면, 규빈아 오늘 1,000원만 좀 빌려줘. 옆에 있었으니까 빌려줄 수 있겠지? 자, 우리 할배가, 억대 부자야. 서울에 계신데. 할배 1,000원만. 요즘은 가능하지, 송금. 맞지? 근데, 할배 1,000원 필요한데, 억대 부자라도 줄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런 거 똑같아. 정말 힘이 세고, 정말 무겁지만, 정말 멀리 있는 거라. 우리한테 영향력이 거의 없어. 달 영향력이 크게, 태양 영향력이 크게? 주로 달. 이랬습니까? 달 인력 때문에, 그래서 육지가 끌려가겠냐? 바닷물이 끌려가지. 그 바닷물이 지구 달이 여기 있잖아. 달 있는 쪽으로 가면 바닷물이 쏙 쏠리고 반대쪽으로 쏙 쏠리는 거야.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가면 바닷물이 높아지고 여기 가면 바닷물이 낮아지고 다시 바닷물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밀물, 썰물이겠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밀물과 썰물과 같은 그런 현상이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 때문에 가능하다. 말 됐나?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되게 중요한 게, 얘들아, 혹시 있잖아, 태양 에너지가 태양의 열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지. 그 중에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예전에 갖고 있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던 것들, 얘들 다 화학 물질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포도당도 있다는 거지. 그럼 포도당이 갖고 있는 건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물질. 이랬나?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태양 에너지가 광 합성을 할 때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 만들어요? 맞아.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는 거 맞나요? 뜨겁게 만들어서. 태양, 그 열 때문에 더운 기체 올라가고 찬 기체 내려오고. 맞지? 그럼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공기가 움직인다는 거지. 그럼 태양 에너지? 이번엔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지. 맞지? 그럼 지금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이 태양 에너지가 이거 될 수 있으려나? 지구 내부 에너지로. 될 수 있겠나 없겠나? 근원 에너지들끼리는 변화할 수가 없어. 너 좀 전에 지구 내부 에너지 왜 생겼다 그랬어? 방사성 원소 붕괴열 그랬지? 그러면 태양 에너지로 방사성 붕괴할 수 있겠나? 아니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가 에너지 원자 붙었지? 에너지 원. 끼리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게 근원이거든. 안 된대. 밑에다 적으래. 근원 에너지 세 가지는 빨간색이다.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원 에너지끼리는 딴 걸로 안 돼. 무슨 얘기냐? 태양이 뭐 화학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 이런 걸로 될 수 있어. 이해됐나? 하지만 근원 에너지끼리는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랬지? 그거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지열 발전, 지구 내부 에너지로 열 발생시키고 전기 만들 수 있어. 그건 돼. 에너지는 전환이 되지만 근원 에너지, 자기들끼리 서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큰일 나. 이해됐지? 요건 안 된다. 가능합니까? yes. 자, 그러면 9번. 왜 9번 아이가? 없나? 네. 그러면 필기할 글씨 종이 없다고 내가 진도를 그만 나가진 않겠지? 자, 9번. 혹시 너희들 그런 거 들어봤어? 대기대순환. 이거 해도 돼. 9번. 지구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한번 해보자.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 근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있잖아요. 지구가 얘를 무슨 모양? 무형. 땡큐. 그러면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았는데 지구가 동그란 거야. 부형이다 보니까 적도 지역하고 극지방하고 좀 다르지 않나? 맞지?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아마 좀 달라질걸? 저위도냐
중위도냐, 고위도냐, 이렇게 봤을 때. 단위 면적당, 이거 다 적기 귀찮으니까 A, B, C로 좀 적어줄게. A, B, C. 그래서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 양은 A와 B와 C가 같지는 않을 것 같아. 누가 제일 많을까? A가 제일 많고 C가 제일 적고. 맞지? 응. 우리가 중학교 때 살짝이 넘어가면서 있었는데 뭐 오투라든지 책엔 있었거든. 요렇게 그림을 그릴 거다. 좀 삐뚤어졌네. 자, 요렇게 가로축에 위도, 세로축에 에너지 양, 에너지. 선생님 요렇게 적어볼게. 빨강색을 흡수하는 약간 띄어놨대. 여기 위도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줘야 될 거니까. 빨강색을 흡수하는, 지구 입장에서 흡수하는 건 무슨 에너지? 태양 복사가 지구 복사가. 태양 복사. 그치? 태, 복, 이. 흡수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면 파랑색은 방출하는 걸로 이야기할게. 지구 입장에서 내보내는 거다. 방출하는 거다.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있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위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사실은 쌤 이렇게 이야기했지. 요거 돈 버는 거, 이거 돈 쓰는 거. 알고 보면 아빠는 돈을 버는데 이건 돈을 안 벌지만 써야 된다 이가. 맞지? 그것처럼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도별로 내가 에너지를 많이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기본적으로 방출한 에너지가 있는 거야. 물론 좀 적으니까 적게 방출. 그러면 여기가 적도 지역이고 여기가 극지방이라면 태양 복사 에너지 위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훅 떨어지게. 됐나?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얘가 지구 받은 에너지가 별로 없어도 우리도 내보낼 거다. 이렇게 해서 극지방도 내보내는 거야. 물론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걸 내보내니까 좀 적게 보내긴 하겠지. 그럼 자, 우리 한번 보자. 빨간색이 뭐라 그랬지? 흡수야 방출이야. 빨간색이 흡수지. 그러면 적도, 저위도 영역은 흡수가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남겠나 모자라겠나? 흡수가 많으니까 남겠지. 그치? 이만큼이 아무래도 에너지가 과잉 상태다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어떨까? 극지방은 흡수보다 방출 이 위에 있잖아. 내가 쓰는 건 많은 거야. 버는 건 없는데. 그치? 그러면 얘는 이만큼 방출을 했지. 와, 그럼 에너지 어때? 부족하겠지. 그렇지, 부족한 거야. 자, 적도 난리 났대. 안 그래도 더운데 에너지가 남아도는데 어떻게 내년 되면 더 더워지고 떠 죽을 것 같아. 그럴까? 아니, 얘들 엄청 추운데 에너지가 모자란데 그럼 얼어 죽을까? 아니, 다행이었어. 아이고, 내가 남는 거 니한테 좀 줄게. 받아라. 이렇게 보내주지. 누가 보내줬어? 공기가 막 돌던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바닷물도 같이 가던데. 대기와 해수. 다시 뭐라고? 대기와 해수. 그래서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을 한다. 이러겠나? 자, 대기가 많이 하고 해수는 좀 도와줄 뿐이다. 대기와 해수. 이해됐지? 그러면 대기와 해수가 도와주는데, 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봐래. 있잖아. 이건 그리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100명, 여기는 필요한 인원이 100명. 그럼 요 선 자체가 사람 수처럼 될 거다. 됐나? 그럼 여기서 이쪽에
10명, 9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쭉쭉쭉쭉 줄 서 있었을 거라고. 됐지?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서 이쪽에 다 도와줄 거다. 자, 100명이 요 지점은 몇 명 지나갈까? 여긴 다 지나가야 되겠지? 요 지역을 지나간 사람 몇 명? 100명. 됐나? 만약에 여기 1명, 여기 2명 이렇게 있었으면 요 지역에 지나간 사람 몇 명? 97명. 이쪽에 있는 사람 다 넘어가야 될 거니까. 말 되겠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서 있대. 100명이 서 있대. 근데 이 100명이 남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일 도와주러 갈 거라고. 됐나? 그러면 여기 1명, 2명, 3명 있었다고. 그럼 이 뒤에 몇 명? 97명. 그럼 여기 지나는 사람 몇 명? 97명은 지나가야 되겠지. 됐나?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다. 요 지역에 몇 명 지나가야 될까? 아까 여기 3명에다가 여기 7명 있었지. 그럼 이쪽에 몇 명? 90명은 지나가야지. 말 되겠나? 그럼 자, 봐봐.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갈까? 요 자리 아니겠나? 맞지? 요 자리. 여기가 어디게? 우리나라 과학 공부하기 참 좋아. 위도 중에서 되게 유명한 위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50년 38도 38도 여기가 북위 38도. 아우, 어때?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아. 근데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은 여기가 에너지 수송량은 난 안 도와줘도 돼 이거잖아. 우리는 안 도와줘도 돼. 다 괜찮아.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여기 남는 사람들이 넘어갈 때 100명 다 넘어가도 돼? 이렇게 하겠지. 됐지? 그 진짜 100명이 지나갈 거라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일 거다. 최대일 거다. 가능하겠나?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건 위도 38도 부근. 여기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다. 이해됐지? 자, 잠깐만. 우리가 책을 한번 살펴보자. 책이 뭐라노? 책이 뭐라노? 한번 보자. 몇 쪽? 124쪽? 124쪽에 124쪽에 자, 우리가 못다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124쪽에 보니까 지구 시스템, 지구, 개 이런 게 나오지, 그지? 물론 지구계, 태양계, 지구 시스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첫 번째 거기를 보니 2번에 보니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원소 나와 있나? 그림 어렵지 않은 건데 오른쪽 밑에 볼게. 지구에 분포하는 물이 있지? 해수, 빙하, 여기 해수, 빙하, 지하수, 강호수. 그 위에 보니까 공기층 있지? 공기층에 질소, 산소, 수증기 등등등이 있을 거다. 그 위에 올라가니까 대기 밖에, 대기권 바뀌니까 외권이겠지. 맞지? 외권. 그리고 거기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다 될 거다. 자, 반식으로 갑니다. 갔을 때 모든 생물, 미생물에서부터 전체 다 통째로 생물권. 그 다음 내려오면 직권, 암석, 토양, 지구 내부까지, 내해까지. 되겠나? 이렇게 있었다. 그 밑에 큰 3번에 직권. 직권, 표면 동그라미, 지구 내부 동그라미. 성분의 지각 멘틀은 산소규소, 산소규소 밑줄. 핵은 누구? 철과 니켈 밑줄. 성층 구조지 몇 개의 층으로 돼 있다? 4개의 층으로 됐을 거다. 됐습니까? 지각의 둘째 줄 밑줄.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 대륙지각, 해양지각, 밑줄, 밑줄. 멘틀의 첫째 줄 끝에 고체 동그라미. 둘째 줄의 유동성 동그라미. 가장 큰 부피다 80%. 저기 밑에 가봐.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맞지? 80% 동그라미. 그 다음 외핵 별표. 무슨 상태다? 액체 동그라미. 셋째 줄에 자기장 형성 밑줄.
네, 철과 니켈인데, 자, 끝에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밑줄 쫙. 됐어? 그럼 직권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대. 넘어가서, 자, 왼쪽 그림 봐봐. 왼쪽. 지구 자기장. 여기. 날개. 지구 자기장.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의 동그라미. 외핵의 운동에 의해 밑줄 쫙. 됐습니까? 동안데. 자, 오른쪽 페이지. 무슨 권? 기권이다. 기권. 오른쪽에 혹시 질소, 산소 보이나? 묶어내. 온실기체 X. 질소, 산소는 옆에 파이 그래프 있지? 날개. 질소, 산소 땡겨. 온실기체 X. 헷갈린 사람 쌤 함축 보면 돼. 여기 있다. 진유라 여기. 질소, 산소, 온실기체 아님? 됐지? 그리고 이런 직권의 거는 쭈루룩 있었는데, 자, 일단 쌤 봤을 때 대기권 쫙 있었지?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10권 있었지? 혹시 이건 쌤 아까 말로 안 했는데, 자 봐봐. 안 적어도 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여기가 제일 추워. 여기가 어딥니까? 대륙권 끝나네? 대륙권 경계네. 이게 선일까 면일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면이겠지. 경자 빼. 대륙권 계면. 말 이해되겠나? 그러면 온도가 제일 낮은 데는 어디라고? 거기 이름 좀 적어줘. 무슨 권 끝나는 거고? 올라가다가 중간권 끝나지. 직접 여기다 뭐라고? 중간권 계면.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지. 경계면이 몇 개? 3개. 층은 몇 개? 4개. 됐습니까? yes. 쌤 이거 중요한 것 같아. 그 표 제일 밑에. 이게 무슨 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얇은 색깔이 째매한 글씨. 요거 별표. 어떻게?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 밑줄 쫙 했나? yes. 왜 위에감 추워지는지 확인해야 된대. yes. 그 밑에 기권, 첫째로 온실 효과. 그 두 번째 저 끝에 보니까 자외선 차단, 이런 거 있지, 그지? 보호합니다. 보호. 됐지? 세 번째, 기체 제공하는 거 맞나? 기체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오른쪽 플러스를 안 해. 날개, 오로라 동그라미. 오로라 뭐 하는 거라? 누가 부딪혀?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 밑줄 쫙. 예를 갖다 3음절로 고치면 태양풍 땡큐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뭐라고? 태양풍 입자고 대기하고 부딪히는 거지. 둘째 줄 끝에 대기 동그라미. 빛을 내는 밑줄. 이게 오로라다. 됐습니까? S 내려가서 너희들한테 수권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지? 혼합증, 수온약증, 심해증 있는 거 있지? 일단 수온약증의 별표. 수온약증은 안정, 불안정. 연직 상하 운동 있나? 없나? 그치? 둘째 줄 끝에 보이나? 수온약증의 둘째 줄 끝에 안정. 넷째 줄 밑줄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억제. 밑줄 쫙. 됐습니까? 심해층의 마지막 줄의 밑줄 가장 많은 부피. 맞겠지, 그지? 수킬로미터. 정말 깊은 데는 마리아나 해구 같은 10km까지 되거든. 자, 수권 밑에 비열 동그라미. 물은 비열이 커, 작아? 커. 기억해야 돼. 비열이 커. 그래서 그 옆에 태양에너지 저장 밑줄. 온도 일정하게 유지 밑줄. 둘째 줄 끝쪽에 에너지 평형의 기여 밑줄. 셋째 줄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들 있지. 생명체계 공급. 서식처. 됐습니까? 뒤로 갑니다. 뒤로 갔을 때 생물권. 생물권은 뭐냐? 자, 인간과 미생물. 미생물 동그라미. 우린 생명체인지 당연히 아는데 미생물체도
생물권에 포함을 시킬 거다. 됐나? 그리고 예를 들면 사실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누구 처음 들어보는 게 있다? 왼쪽에 날개. 무슨 지대? 생명 가능 지대. 그치? 혹시 아는 애들도 있을 거다. 골디락스 존이라고. 골디락스 존 가는 게 무슨 얘기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첫째 줄, 여기 생명 가능 지대 있었지? 윗줄하고 둘째 줄에 작은 글씨 둘째 줄, 액체 상태의 물 네모 박스. 여기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 있다.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사실은 과학자들이 억수로 열심히 찾고 있다. 지구 말고 생명체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별이 굉장히 많던데 그 별, 태양이 되게 신통찮은 별이거든. 그래서 옆에 우리와 같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 거라. 되게 작은 행성이거든, 지구가. 태양도 굉장히 작은 별이거든. 얘를 찾고 있다. 생명 가능 지대. 됐지? 자, 그럼 잠깐 우리 받는 김에 거기 밑에 태풍. 태풍 동그라미. 태풍은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일까? 그림에서. 바다에 수증기가 증발해야 되겠지? 물이 수증기 돼야 되겠지? 수증기 되어서 구름 만들겠지? 무슨 권과 무슨 권? 수권과 기권. 그렇게 적혀있지? 자, 다시 본문 갑니다. 외권 별표. 외권. 대기권 바깥쪽이지? 그렇지, 대기권 바깥쪽인 거야. 우주 공간 밑줄. 동그라미 1번에 태양 복사 에너지 밑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지. 몇 퍼센트나 줘? 99.9. 우리 살아가는데 99.9% 에너지 주는 것 같아. 태양풍 X. 우주선 X. 누가? 여기 있네.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 네모 박스. 지구자기장은 기권이야, 외권이야? 외권이지? 그 지구자기장 밑에다 빨리 적어놔라. 누구 때문에 생겼지? 생각이 안 나, 너. 누구? 액체 외핵. 그쵸? 적어둔다. 액체 상태 외핵. 어디에다가 여기 외권의 지구자기장 밑줄. 액체 상태 외핵에 의해서. 해봤습니까? 뭐에 의해서? 액체 상태 외핵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것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 이랬나? 요거 예시들 쌤 쭉 했었는데 혹시 궁금하면 여기 왼쪽에 요 설명을 쌤 못했어. 적조현상. 적조현상. 너 그림에 봐봐. 글씨 보지 말고 그림 봐봐. 여기가 어디게? 바다. 근데 바다는 무슨 색깔이야? 누가 알고 있는 것? 파래야 되지? 빨간 바다래. 빨간 바다. 바다가 왜 빨개요? 그러니까. 너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자, 쌤 얘기 들어봐래. 있잖아. 그게 적조 현상이거든. 적조 현상인데 너희가 못 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현상이 발생 안 하도록 다 작업을 해서 그런 거야. 사실은 적조 현상이 뭐냐면 바다가 있었어. 바다가 있었는데 예를 여름에 태풍, 홍수 이런 거 오면 육지에서 엄청난 물들이 내려가. 그치? 근데 선생님은 장마철 된다 하면 일단 수박을 먼저 사나? 왜? 장마 비 오면 수박 되게 맛없어. 왜냐? 비 맞으면 포도도 이제 노지 포도가 거의 없는데 얘들 쫙 흘러서 그 모든 것들이 바다로 가는 거야. 그럼 바다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유기물, 이거 왜?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칼륨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하거든. 실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왜 조류, 세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조류, 적조, 빨강색을 띠는 조류가 있어. 이 세조자 조류가 아닌 거라 해조류 알지, 그지? 플랑크톤 같은 거거든. 되게 작은 거거든. 근데 그 녀석들이 이것들이 많아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빨강색이야. 혹시 이거 녹조라떼 들어봤나? 언제 들어봤어? 그러니까 한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4대강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여있는 물이, 바닷물은
빨강색 조류가 증식을 하고 강물은 녹색 조류가 증식을 해. 그래서 갇혀있는 물은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콸콸콸 흘러가도 괜찮았는데 요즘 그러면 물이 너무 없으니까 좀 일부러 가둬두거든. 그러면 녹색처럼 되는 거야. 녹색처럼. 근데 바다에서는 번식한 애들, 빨간 애들이 늘어나. 됐나? 자, 근데 제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먹을 때 물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플랑크톤이라든지 새우라든지 들어와서 훅 먹고 훅 아가미로 빠져나가잖아. 맞지? 그러면서 양분을 섭취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떠있는 플랑크톤 같은 거라. 빨강색인데 붕 떠있어. 그러면 얘들이, 물고기들이, 자, 내가 물 마시고, 그때 물 나가면서 아가미 다 막아버린 거지. 그리고 쟤들이 살면서 여기는 산소 써버리니까 물고기가 숨도 못 쉬겠어. 들어와서 아가미 다 막아버렸어. 물고기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마철 지나고 이랬을 때 얘들이 안 늘어나도록 미리 준비를 해. 이런 판때기 같은 널찍한 바다가 있어. 거기다가 황토하는 거 들어봤지? 끈적끈적한 흙, 부드러운 흙, 걔를 갖다가 계속 뿌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나? 얘들이 황토는 흡착력이 좋거든. 얘들 데리고 자 가자. 얘들이 다 갖고 빠져. 이러겠나? 바닷속에 빠지니까 우리가 뻘건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럼 적조 현상은 이라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일까? 핵심은 그거야. 핵심은 그거야. 자, 빨리 우리 봤을 때 적조 현상. 그게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일까? 여기 F 한번 봐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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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무슨 권과 무슨 권? 생물권? 수권. 됐나? 바다에서 조류가 대량 번식, 적조가 발생, 밑줄 쫙. 적조는 뭐? 바다에서 증식하는 조그만 조류. 이해됐습니까? 적조 현상이 발생했다. 무슨 권과 무슨 권? 수권과 생물권. 이해되겠나? 예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들을 봐놔야지 시험 때 당황하지가 않지. 됐습니까? 그러면 유성 오로라 외권하고 기권. 되겠지? 그럼 밑줄 안 하겠습니다. 넘어간다. 옆 페이지에 표가 쫙 있어. 표가 쫙 있어. 아까 쌤 중요한 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 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거는 내가 해보면 될 것 같다. 자, 말로만 하나만. 혹시 해류는 왜 생겨? 해류. 바닷물이 왜?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흐른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기권이 수권한테. 해류. 되겠지?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 됐지? 아까 엘니노는 뭐더라?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바람 때문에 해수 온도제. 해수 온도니까. 뭐 때문에? 기권과 무슨 권? 무슨 권? 수권. 상호작용. 가능하겠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얘는 그 밑에 거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상호작용 미치는 거하고는 한번 읽어봐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딱 가면 129쪽. 129쪽. 여기 쌤이 어디까지 했냐? 129쪽 C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C까지. 이랬나? 과제가 C까지.